안녕하세요, 연들입니다. 자, 오늘 파워업 독해 실전편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장문 독해 유형입니다. 항상 수능 41번부터 45번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장문 독해라서 영상의 길이가 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영상이 가장 짧을 거예요. 왜냐면 장문 독해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 출제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다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팁을 많이 드릴 거냐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많이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요 blame instinct로 시작하는 요 41번, 42번 질문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일단 이렇게 41번, 42번에 나오는 요 유형은 항상 여기 41번과 42번에 출제되는 유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41번은 항상 주제를 묻고요. 주제를 묻는 문제 풀이 방법은 제가 잘 정리를 해줬었죠. 빈칸과 주제편에서 여기는 항상 디테일한 문제를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제에서 큰 부분을, 큰 흐름을 묻는다면 디테일한 부분은 세부상, 쉽게 말해서 좀 주제에 비한다면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1번, 42번을 풀 때는 반드시 42번을 먼저 푼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1번을 제대로 풀었다면 주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41번을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요 글을 읽게 된다면 아마 42번을 풀기 위해서 한 번 더, 조금 한 번이라 쉽게 말해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 더 읽진 않겠지만 재차 읽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42번을 풀어주시고 자연스럽게 41번의 주제를 골라주면 되겠다. 주제 고르는 방법은 저랑 많이 하기도 했고요. 사실 낱말 문제 푸는 방법도 전 시간에 이전에 했었죠. 그래서 오늘 뭐 새로운 유형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겠어요. 왜냐면 41번, 42번 둘 다 기존에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다만 푸는 순서를 반드시 42번을 먼저 풀고 41번을 풀어라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자, 오늘 42번을 풀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is가 나왔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말했어요. 첫 문장에서 명사를 정의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 명사, 그 주어가 주제일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 blame instinct라는 게 뭔지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다는 것은 얘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요 blame instinct가 나오고 is가 나온 다음에 뭐 어떤 형용사가 나온다, 설명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요 주어가 주제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독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읽고 왔잖아요. 저는 항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The Blame Instinct가 주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광펜을 친 거고요. 주제, 여러분은 읽을 때 이게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 나가셔야겠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은 중요합니다. 자, blame은 일단 비난이라는 뜻이 되고요. 조금 확대를 할게요. instinct는 본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비난 본능입니다. 비난 본능이 뭔데요,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설명이 나올 테니까 한번 잘 찾아보죠. 자, instinct. blame instinct is the instinct. 당연히 본능 중에 하나겠죠. 얘는 본능이래. 어떤 본능이냐면 to find, 찾기 위한 본능.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쓰였겠죠. clear, 명확하고 simple, 간단한 이유를 찾기 위한 본능. 어려운 단어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간접 의문이 나오네요. Why? 왜 something bad, 나쁜 일들이 happen,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한 이유를 찾기 위한 본능. 즉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누가 그랬어? 쉽게 말해서 엄마가 들어와요. 유리병이 깨져 있네?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내가 그랬다고는 안 그러죠. 그래서 요런 본능적으로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비난 본능, 영어로는 blame instinct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요. 왜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연속해서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it
that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여기 이하에 나오는 it 부정사도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 나오는 seems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보이다라고 내가 써드릴게요.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이냐면 to 이하가 comes very naturally.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for us 우리가 decide 결정을 내리는 것이 comes very naturally.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즉, for 이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seems와 comes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우리가 뭘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decide, 결정을 내리는 게 자연스럽대요. 뭘 결정을 내리는지가 뒤에 나오겠죠. 자, when things go wrong, 어떤 일들이 go wrong, 안 좋게 흘러갈 때, 이 일은 must be 반드시 뭐 때문에 될 것이다? bad individual, 나쁜 개인 때문일 것이다. 누구? 나쁜 개인. 근데 그 나쁜 개인이 bad intentions, 나쁜 의도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줬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뭐 나쁜 일이 생겼네? 이거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벌인 거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뭐 문법 구조는 복잡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냥 첫 번째 문장의 반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e like to, 우리는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Believe, 믿고 싶네요. 뭘 믿고 싶냐면 things happen,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근데 그 일은 앞에서도 봤겠지만 나쁜 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를 칠게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Someone, 누군가가 원했기 때문에. 그 things가 them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to 뒤에는 happe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일어난 이유는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볼게요. 요 that을 봤을 때 요 that은 무슨 that이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someone 보이시나요? someone, that, individual 보이시죠? 저 individual과 someone이 조금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someone 뒤에 보통 형용사로 수식이 붙죠. 그래서 형용사 someone, one thing, body로 끝나는 친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잖아. 그 형용사에 해당하는 친구가 tha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hat은 동격의 that입니다. 즉,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입니다. 어떤 개인이냐면 힘을 가지고 있고요. agency, 어떤 의지,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항상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한 20대 건장한 남자가 살해당했어요. 조금 무겁나요? 갑자기 무섭네요. 코난 같네요 갑자기. 자, 살해당했다고 칩시다. 근데 범인이 할머니래. 할머니가 20대 남자를 죽였대. 그러면 그 할머니는 힘이 있어요? 없죠? 에이전시는 있을 수 있어도 힘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믿지 않으려고 하겠죠. 항상 힘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뭔가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한다는 거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the world, 세상이 feels unpredictable,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측할 수 없어질 것이고요. confusing, 당황스러울 거고요. 우리 세상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the frightening, 겁이 많이 날 거야. 겁나는 이라는 뜻이죠. 다 세모입니다. 즉 blame instinct가 없다면 우리의 세상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것이고 당황스러울 것이고 겁이 날 것입니다. 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blame instinct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blame instinct는 좋은 거예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The blame instinct makes us exaggerate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자, that individual 봤죠? 어디서? 앞에서 봤어요. blame instinct는 뭐예요? that individual. 나쁜 개인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에요. 자,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문은 어떻게 찾는다? 자, 주제문 아니고 주제 먼저 갈게요. 주제의 두 가지 특징, 항상 반복되고요. 두 번째로 명사입니다.
주제문이라면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 즉 주제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설명이 합쳐져서 주제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topic sentence. 자, 설명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해볼게요. 그냥 설명이라고 하면 다 설명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설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하원칙을 제가 항상 예시로 들어요. Bible 1H. Who, when, where. 무슨 뜻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계속해볼게요. How, why. 나머지가 뭐였죠? what이죠. 미안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친구 중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이거 육하원칙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일부러 요 who, when, where를 요 왼쪽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독해에서 물론 이 who, when, where도 중요하지만 요 친구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 즉 여기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세모들이 답과 연관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what에 조금 주목을 해볼게요. blame instinct라는 주어가 누구를, 즉 무엇을 비난하는 거죠? bad individual, 나쁜 개인을 비난하는 거잖아, 그치? 즉 여기 나오는 bad individual은 훌륭한 세모, 훌륭한 설명에 쓰이는 키워드가 된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당연히 blame instinct는요, 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할까요? 과장하겠죠. 얘는 과장하다라는 뜻이야. 자,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휘 문제 푸는 팁은 뭐다? 여기에 뭘 넣어봐라? 반의어를 넣어봐라. 자, 근데 blame instinct가 개인을 중시하는 건 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과장할 수밖에 없겠죠. 즉, 과소평가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하다가 맞네? 반대편을 넣어보니까 말이 안 되네? 또는 of a particular group. particular는 특정한이라는 뜻이야. 자, 개인이나 그룹이더라도 굉장히 특정한 그룹, 전체 그룹이 아니라 특정한 그룹을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과장하도록 만든다는 거겠지. 맞는 말이겠죠. This instinct, 이러한 본능은요, 근데 뭘 찾으려는 본능? To find the guilty party. guilty party에 세모하시고요. 요거랑 뭐랑 같은 편이야? bad individual이랑 같은 편이죠. 즉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B도 맞는 말이에요. guilty party가 오는 게 맞아요. 자, hinder 막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막아요. 우리의 능력을 막습니다. 어떤 능력? To develop a true, fact-based understanding of the world.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인스팅트들은요, 우리의 진실되고 fact-based, 사실에 기반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막습니다. hinder, 막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여기까지는 뭔가 blame instinct가 없어서 세상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당황스럽고 겁나는 것처럼 만들어서 blame instinct가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blame instinct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얘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자, 좋다라는 내용이 여기까지는 좋다라는 내용이라고 칩시다. 근데 뒤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blame instinct가 우리가 true, fact-based understanding하게 막는다잖아. 뭐가 더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오는 게 내가 항상 주제라고 했잖아. 글은 꺾이거나 꺾이지 않거나 앞에서 칭찬 나와서 뒤에서 비난 나왔어. 그럼 무조건 얘는 비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쌤, 칭찬 먼저 나오고 비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난 먼저 나오고 칭찬하는 거면요? 그건 당연히 칭찬하는 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항상 글에 맨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이거든요. 결론과 가까운 게 얘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는 꺾이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blame instinct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필요하긴 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좋지 않게 만든다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blame instinct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동그라미였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세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blame instinct가 세모예요. 그래서 exaggerate가 세모 단어잖아. 과장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모로 이어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exaggerate가 나왔다면 블럭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돼야 돼요. 블럭은 세모 단어잖아. 그렇지? 이거는 막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나오는 거 단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것은 막습니다. 뭘 막아요? 우리의 배움을 막습니다. 배움도 막는데 게임 끝났죠? blame instinct는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Because 왜냐하면 왜 우리의 배움을 막냐면 once는 뒤에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접속사로 쓰였다는 뜻이고 항상 접속사로 쓰이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decided 결정을 한다면 who to punch in the face 누구 머리통을 날릴지 누구 머리에 누구 face에 주먹을 날릴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we stop looking for 우리는 멈춥니다. 뭘 멈춰요? 찾는 것을 멈춥니다. stop 멈추다라는 뜻이죠. explanation은 설명이라는 뜻이죠. 설명을 찾기를 그만둬요. 즉 설명 쉽게 말해서 제 머리통을 날려야겠다. 쟤한테 펀치를 갈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인지적 쉽게 말해서 냉정한 사고를 하지 않고 설명할 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무지성으로 그냥 저 사람 어딨어 잡아 없애 라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blaming on airplane crash는 굉장히 안 좋은 사고잖아, 그렇지? 이거를 blaming 하려고 해. 즉 blaming on airplane crash는 뭐예요? 비난 본능이니까 형광펜을 치고 세모를 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뿐만 아니라 blaming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나왔네요. 자, 그래서 blaming on airplane crash 비행기 추락을 blaming 비난하는 것은 근데 그 비난을 누구한테 해요? on이라고 한다면 비난 대상이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blame A on B라고 한다면 blame A on B는 무슨 뜻이에요? A를 B의 탓으로 하다. 쉽게 말해서 A를 B의 탓으로 하다. 누굴 비난하는 거야? B를 비난하는 거죠. 추락 사고를 누구의 탓으로 하는 거예요? 졸린 파일럿, 조종사. 그럼 당연히 쌤도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비행기 조종사를 졸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졸아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당연히 나는 이 sleepy pilot을 욕할 것만 같아. 이 사람은 누구죠? bad individual이랑 같은 말이죠. 예시니까. 자, 근데 이것은 help, not help.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욕해봤자 다음 발전이 없다. To stop future crashes. 미래에 나오는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하등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졸았잖아. 근데 존 이유가 항공사가 너무 갑질을 하고 너무 일정을 스케줄을 빡빡하게 짠 거야. 그러면은 파일럿이 존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파일럿을 욕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왜 졸았을까? 이 사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 거라면 항공사가 잘못이 있구나. 그럼 말하겠죠. 항공사야, 너 일정이 너무 좀 타이트한 것 같아. 너무 굴리는 것 같아.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하지 말아봐. 그러면은 이제 미래의 추락 사고가 없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비난 본능이 미래의 future crashes를 보지 못하게, 그래서 예방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To d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we must ask,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Why was he sleepy? 왜 그는 졸렸을까요? How can we regulate? regulate는 규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졸린 파일럿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이런 생산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미래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if we stop thinking when we find a sleepy pilot, 생각했죠? bad individual이랑 같은 말이에요. We make no progress.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진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비난 본능 때문에 우리는 진전 못해. make no progress는 나쁜 말이고 좀 안 좋은 단어겠죠. To understand most of the world's significant problem은 당연히 세모고요. 이 세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Look to the individual. 자, 여기서 쉽게 말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문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자, understand부터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이 뒤에는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근데 그대로 우리가 개인을 보래요. 개인을 보는 건 뭐였어요? 비난 본능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individual 대신에 뭘 넣어봐라? 그룹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society를 넣어보든지 전체 해당하는 친구를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자, 개인을 보면 안 되고요. 논리적인 걸 봐야 돼. 꼭 소사이어티가 아니더라도 뭐 논리, 로직이라든지 뭐
이유, reas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여기 다가 넣어보라는 거죠. 개인에 대한 비난할 걸 찾지 말고 큰 그림을 봐라. 큰 그림에 해당하는 이런 친구들 넣어보라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D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ndividual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는 해결책부터는 동그라미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동그라미 단어만 나와줘야 돼. 우리는 동그라미 좀 더 좋은 걸 봐야 돼.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1번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왜? 형광펜에 들어가 있는 blame instinct가 반드시 여기 앞에 있어야 되고요. 세모 찾아 undermine 세모고요. undermine은 약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게임 끝났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blame instinct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1번에도 blame instinct가 있는데요. 근데 double-edged sword은 뭐예요?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고요. 양날의 검이란 말은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세모 얘기만 나와줘야 돼요. 자, 동그라미가 먼저 나오고 세모가 나왔다는 것은 세모 얘기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를 얘기하는 글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가 정답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쉬운 문제만 있고 쉬운 문제만 풀고 쉬운 문제만 강의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이렇게 작문 독해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푸는 게 목적이고요. 맞추는 건 당연해야 돼. 그래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 다만 요 긴 문장을 쉽고 빠르게 푸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열 문제네요. 이 문제는 항상 이 배열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왜? 배열을 해야지 뒤에 가르치는 대상 진출할 것이고요. 일치불일치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배열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이 배열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근데 배열은요,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 BCD를 제차, 3차 읽게 될 확률이 커요. 우리의 목표는 딱 한 번만 읽고 배열을 마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자, 씁니다. 요 43번부터 45번은 무조건 스토리예요. 스토리, 즉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 옛날 옛적에 뭐 소설책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야.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교육적인,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끝나요. 쉽게 말해서 여기의 결말은 뻔해 안 뻔해? 뻔한 결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뭐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또 누구야?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스토리가 여기 실리겠어요? 절대 안 실리지. 수능이잖아, 그렇지? 너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잘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막장 스토리는 다 담기지 않아. 자,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A는 일단 먼저 읽어야 돼요. 왜? 이거는 매운 처음에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면 맨 마지막 부분을 읽겠어요. 같은 편 찾기 할 필요는 없어. 왜? 스토리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요거를 써먹는 거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B, C, D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교훈적인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결말에 비슷한 거 찾으면 되는 거라고요. 열린 결말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교훈이 은은하게 남아줘야 돼. 그런 결말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A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뭘 먼저 읽어라? A를 먼저 읽어라. 그 다음 뭘 읽어라? B, C, D의 어디? 마지막 문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확대. 니콜 앤 조. 니콜과 조는요, 내 엄마와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이름이 니콜과 조예요. First met. 어디서 만났죠? 뉴욕에서 처음 만났대요. 부럽다. 지금 또 결혼해야 되는데, 그쵸? 자, Nicole was sitting alone. 니콜 엄마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And 카페에서 reading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 Expectation은 이렇게 S가 붙었을 때는 유사한 상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유산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런 책을 읽고 있었네요. Cafe was full. 카페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카페가 굉장히 가득 차 있었어요. 식당이 가득 차 있었어요. So Joe asked. Joe는 물어봤어요. 여기서 F는 ask 뒤였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 얘들아, 묻다랑 인지 아닌지가 어울리겠니? 만약에 어울리겠니? 물론 만약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인지 아닌지랑 너무 찰떡 아니니? asked는. 그래서 asked 뒤에는 항상 인지 아닌지에 if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share whole table. 그가 그녀의 테이블을 share,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즉, 테이블 좀 같이 써도 될까요? 쌤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카페에 내일 가려고 당장. 그래가지고 좀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 테이블 써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쓰세요 하면서 가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자, 다 이건 영화예요. 영화하고 소설입니다. 아셨죠? 다 허무맹랑한 허구입니다. 자, 갈게요. They were
instantly는 즉각적으로라는 뜻이야.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건 허구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없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attracted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자, attracted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attracted는 이끌리다. to one another. one another는 서로라는 뜻이야. 진짜 부럽다, 그렇지?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끌립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And talked for hours. 몇 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허구예요. 자, when he had to leave. 아, 쉬네요. 니콜, 즉 엄마가 leave 떠나야 돼. 갈 시간이 됐나 봐, 그렇지? 니콜 wrote. 씁니다. 그녀의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어디에? 책에다가 써주고 조에게 줘요. 선물로 줘요. 책까지 선물로 주고 진짜 대박이다. 조 부러운 놈. 조 아빠 부럽다. 자,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간다? 이 러브 스토리의 결말이 어떨 것 같아? 사귀었겠지 얘들아. 마더파더가 됐잖아.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거 찾으면 돼. 사귀는 그 결말 찾겠지. 너무 뻔하죠? 쌤, 근데 전 사귀는 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상관없어. 왠지 알아요? 어떤 결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B, C, D를 읽고 제일 답 같은 게 있어. 제일 결말과 비슷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 B의 마지막으로 갈게요. Looking up again. 다시 올려다보고요. She saw죠. 그녀는 조를 봤어요. 그 조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smiling back.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자, 좋네요. 부러운 조. 아무튼 이게 읽었어요. 선생님 이거 결말 같아요. 지금 잘 되려는 것 같은데요. 허허, 둘이 사귀나 봐요. 그래서 웃나 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쌤 아직 웃기만 했는데요. 나랑 사귀자 안 왔는데요. 그런 거 안 나왔는데요. 결혼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C랑 D를 읽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C랑 D는 읽어야 돼. 한 번만 읽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만에 딱 읽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운이 좋으면 마지막 문장만 읽고도 배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during a 3-day break. break는 휴식이라는 뜻이야. 즉 휴가예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3일간의 휴가가 생겼어요. She flew to Paris. 그녀는 파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왜 파리로 갔냐면 spend 보내기 위해서. spend 보내다. 뭘 보내기 위해서? 72시간의 사이싱 관광이에요. 관광하러 떠났어요. 이대로 끝나요? 이대로 막 끝나. 지금까지 조와 니콜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콜은 떠났습니다. 관광하러.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관광에서 뭘 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하나도 교훈적이지 않잖아. 놀자야? 교훈이 놀자야? 휴가 가자야?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로 결말에 어울리지가 않죠. D의 마지막 문장을 할게요. 나라면 C보다는 B를 맨 마지막 결말 자리에 놓겠어요. 자, my mother's telephone number was lost. 내 엄마의 폰 넘버가 was lost. 잃어버렸습니다. 박수 쳐 얘들아. 굿 엔딩이죠. D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예쁜 얘기만 보고 자라라니까 쌤의 스토리를 여기다가 적어놓지 말고요. 여러분은 예쁜 스토리만 항상 보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배드 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웃었을까? 여기서 왜 웃었을까? 왜 웃었겠어? 미쳐서 실성해서 웃은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과도기야. 즉 소설 알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지금 여기는 위기인 거죠, 위기.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어쨌든 얘네들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마더 파더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가장 결말에 가까운 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선생님 저는 B가 결론 같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겠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B가 맨 마지막에 올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즉 같은 편 찾기를 안 해도 벌써 하나를 꽁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읽어요?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대로 C와 D의 첫 번째 문장과 같은 편 찾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야. Joe had forgotten. Joe가 had forgotten. 잊어버렸어요. 있다라는 뜻이죠. 잊었다. To ask. 물어보는 걸 잊었어요. 엄마의 last name. 성씨를 물어보는 걸 까먹었어요. 아까 지금 분위기 좋았잖아. 그치? 그래서 니콜이 책 주고 갔잖아. 근데 니콜의 성을 물어보는 걸 까먹은 거야. 아, 대박. 선생님 뭔가 같은 편 같은데요? 맞아요. 같은 편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D를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D, after she left. 이게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치? 떠났고 바로 after she left가 나와버리잖아요. Joe couldn't stop thinking about her. Joe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책 받고 나서.
그러면 얘들아 D가 어울릴 것 같아요? C가 어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쌤 C도 맞는 것 같고 D도 맞는 것 같아요. 확신이 안 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와 D를 그냥 다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다 읽는 거야. 근데 after she left가 나왔잖아. 너무 이게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D가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라고 나는 바로 확신이 서요. 이런 확신이 바로바로 서는 게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독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D를 읽도록 할게요. 선생님 전 D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C, D 다 읽으시면 돼요. 저는 D를 읽을게요. 내가 독해하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자, the next thing. 다음날 after a sleepless night. 지금 sleepless. 잠을 잤으면 못 잤어. 잠도 못 잤어. 너무 설레가지고 my father. my father는 당연히 Joe겠죠. Joe가 went to visit his parents in Brooklyn. 브루클린에 있는 부모님을 visit. 방문하러 간 거죠. And brought the book to read on the subway. 그 받았던 그 책, 그치? 그 책, A에서 나왔던 그 책을 지하철에서 읽으려고 가져갑니다. He was tired. 굉장히 그는 피곤했어요. So he slipped. Slipped는 미끄러뜨리다는 뜻이죠.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뜨린 거야. 뭘? 그 책을 어디로? 그 책이 어디로 미끄러진 거야? 코트 주머니로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 코트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laid죠. lay는 나타, 알을 나타. 그리고 물건을 놓다, 놓다. 비슷하게 생겼지? 외우기 쉽겠지? 놓여진 코트인 거야. 어디에? on the seat next to him. 쉽게 말해서 옆 좌석 자리에 놓여져 있던 코트 주머니로 쓱 들어가 버린 거고요. 요 힘도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Joe겠죠. And he closed his eye. 잠에 들어버린 거겠지. D 마저 읽을게요. When my father, Joe겠죠, opened his eye. 잠에서 깼을 때 he had already passed Brooklyn. 브루클린을 지나침에도 모자라서 his coat was gone. 코트 사라졌어요. Someone has stolen it. 이거를 누가 훔쳐가 버린 거야. 책이랑 같이. 그래서 책과 함께 엄마의 휴대폰 번호도 당연히 다 날아가 버린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야 후회를 하는 거야. B는 맨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드린 바 있잖아요. C로 그제서야 가는 거야. 아, 성씨 잃어버리는 걸 까먹었었지 참. 그래서 phone number in the book. 성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아는데 니콜 이름은 알 거 아니야. 근데 성을 몰라. 그러니까 phone number 이름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phone number만이 그의 유일한 링크 연결고리였어요. 그녀와의 연결고리였어요. 참 슬프다, 그치? call은 전화겠죠. 니콜이 지금 전화를 기다릴 거 아니야. long for는 기다리다 라는 뜻이야. 자, 니콜이 기다리던 전화는 never came, 오지 않았습니다. From the young man, 영맨도 당연히 Joe겠죠. 눈 맞은 그 Joe겠죠. She met in New York, 뉴욕에서 만난 조를 잊지 못했어요. Joe kept returning to the cafe. 카페로 항상 돌아갑니다만, but 그러나 she never found Nicole. 니콜을 찾지 못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he도 Joe겠죠. 3 summers later, 3번이나 여름이 later 지나고 나서, 즉 3년이나 지나고 나서 3년 뒤에 my mother went to England to take a literature course. literature는 문학이라는 뜻이야. 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During a 3-day break in her study, 공부를 하다가 3일 동안 쉬려고 파리로 가서 관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제 B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책을 줘버렸잖아, 조한테. 그래서 new copy, 새로운 책을 산 거야. Great expectation, 새 책을 산 겁니다. With her. After a long day of sightseeing, 관광을 다 하고 나서 she found a table and a cafe. 카페 가야지 하고 카페를 간 거야. 그리고 뭐합니까? Open the whole book to the first page. 첫 번째 장부터 책을 펴기 시작해요. 문학 전공이시니까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려고 들어갔나 보다. And started thinking once again about the man. 이 the man은 당연히 Joe겠고 아빠겠죠. Joe를 한 번 더 생각해요. 왜? 그때랑 지금 너무 상황이 똑같잖아. She had met in New York. 뉴욕에서 만났던 Joe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She was interrupted by 밑줄 두개 하고 interrupted는 방해하다인데 지금 PP 형태니까 방해되다 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젊은 남자. 근데 그 젊은 남자는 뭐라고 쓰냐면 carrying 하고 있었어요. 옮기고 있었어요. tray of dishes. dishes는 여기서 요리겠죠. 서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asking in French. 프랑스 말로 물어봅니다. If she would share her table.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물어본 요 남자는요 프랑스 사람이야. 그래서 프랑스 말을 쓰고요. 서빙도 해. 조는 뉴욕에서 만났잖아. 브루클린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가 조가 아니라 종업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서빙할 때 한 말이겠죠. She nodded and returned to her reading. 그래서 당연하죠. 여기 좀
여기 좀 같이 써도 될까요? 네, 같이 써도 돼요. 라고 하면서 다시 책을 읽는 거야. 근데 그 같이 쓰고자 했던 그 남자가 바로 누구였던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조고요. 지금 영어잖아, 그치? I should never have lost the book. 저 그 책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해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써둘게요. should have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대한 후회죠. 근데 never가 들어갔으니까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놀랍게도 종업원이 소개시켜줬던 그 남자, 자리 같이 써도 될까요? 라고 말해줬던 그 남자는 바로바로 조였네요. 영화다. 이런 거 없다, 그치 얘들아? 꿈 깨라. 쌤도 꿈 깰게요. 자, looking up again. 다시 봤더니 조가 웃으면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더라.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43번의 답은 아래에 가죠. 5번 A였고요. 일치불일치는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이미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바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4번이 정답이고요. 학업을 위해서 파리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사이트시잉, 관광을 위해서 머물렀죠. 자, 그래서 4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역대급으로 빨리 끝난다, 그쵸? 5문제나 풀었는데 이만큼 요 장문 독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푸는 게 관건이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41, 42 배열 문제 아니고 그거 있었죠? 42번을 항상 먼저 풀어라. 그 다음에 41번을 풀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한 번에 재차 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43, 44, 45번 배열 문제 있었죠? 반드시 배열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근데 그 배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A를 반드시 먼저 읽어요. 그 다음 어디 읽어라? 교훈에 해당하는 BCD의 마지막 문장을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는 거야. 그럼 같은 편차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의 첫 문장을 읽어서 같은 편차기를 해서 배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있고요. 이 배열을 풀었다면 나머지 44, 45번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자, 벌써 1회가 끝났네요. 이 문제 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3회 수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마치도록 할게요.